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전사적 자원관리 오늘은 제6장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관리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관리죠. 관리. 이 관리에 대해서 먼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관리라는 것은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회사가 다양한 그 자원들을 활용하게 되죠. 이런 통제 가능한 자원들을 활용하고, 그런데 이런 자원들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또 다양한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 위험들을 대비하는 이런 모든 활동을 포괄하게 되는 것이 바로 관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자원이라는 것은 사람도 자원이겠고, 또 시간, 설비, 또 머니, 돈도 자원이겠죠. 그리고 파트너 회사들, 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이터, 이런 것들이 하나의 중요한 자원이 될 것입니다. 또 그리고 위험 요소로는 우리가 기업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으로서의 정치 환경, 경제 환경, 또 사회 환경, 그리고 기술적 변화 등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위험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라는 것은 이러한 다양한 기업이 운영할 수 있는 자원들을 활용하고, 또 그 활용하는 데 있어서 예상되는 다양한 위험 요인들을 잘 관리해서 결국은 효율적으로 조직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 바로 관리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관리라는 것은 뭐냐? 이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도 똑같죠. 조직의 관리자가 이런 조직의 어떤 프로세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내용을 다루는 것이 바로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관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의 기본적인 목적은 뭐죠? 활동, 자원과 어떤 자원의 활용과 위험에 대한 대비를 하는 활동들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즉 효율과 효과, 이것을 기하는 것이 결국 목적이 되는 겁니다.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관리의 목적도 결국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이 결국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챕터에서는 제6장에서는 이러한 관리의 특성을 우리가 먼저 이해한 다음에 이러한 관리들이 운영되는 조직, 즉 기능적 조직과 프로세스 조직, 그리고 이러한 두 개의 조직을 겸비한 매트릭스 조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또 더불어서 이 프로세스 관리의 성숙도를 우리가 평가하는 CMMI와 기업의 거버넌스, 또 여기에 맞춰서 또 매니지먼트 프레임워크인 COVID-5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제6장에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절 비즈니스 관리와 조직의 변화에서는 우리가 이 관리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 관리가 어떤 펑셔널 매니지먼트로서의 기능 관리와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대한 프로세스 관리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러한 조직이 커지면서 사업 부문이 나타나게 되죠. 그럼 이 사업 부문에 대한 사항을 한번 살펴보고, 다음으로 이어서 기업의 규모가 확대됨으로써 기업의 규모별, 여기는 형태별로 우리 책에는 설명되어 있지만 기업의 규모별로 조직이 어떻게 구성되고 거기에 따른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한번 제1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에서 관리, 즉 매니지먼트라는 말은 사업의 계획, 조직화, 운영, 모니터링 및 통제, 평가 및 피드백 등 이런 기업 경영 활동이죠. 이런 기업 경영 활동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 활동을 포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은, 상시적인 관리 활동은 우리가 운영 관리라고 하죠. Operational Management. 그래서 하단부에 우리 계층적 조직 구조로 봤을 때 하단부에서의 그 관리 활동은 우리가 운영 관리라고 합니다. 또 그리고 변화를 위한 일 또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그런 어떤 단기적인 proof of concept와 같은 활동들은 우리가 프로젝트 관리라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라는 부분은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사업이죠. 그런
특정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사업을 우리가 프로젝트라고 하고, 그런 프로젝트에 대한 관리 활동을 우리가 프로젝트 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은 경영학에서 말하는 관리는 이 운영 관리, 일상적인 관리 활동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관리는 이런 비즈니스 프로세스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제한적으로 좀 이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얘기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리라고 하면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운영 관리를 말하게 됩니다. 근데 이 운영 관리는 크게 기능 관리, 즉 functional management와 프로세스 관리, 즉 프로세스 매니지먼트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펑션은 기능 부서로 여러 번 보면 됩니다. 펑션에서 어떤 기능을, 부서에서 기능을 수행하죠. 그런데 이 부서, 조직이라는 것이 단일 부서로 된 것이 아니고 이런 부서가 여러 개가 서로 연결돼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펑션과 펑션 간에 어떤 프로세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 관리가 동시에 고려가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기능 관리라는 것은 회사의 어떤 분화된 기능 조직, 즉 부서죠. 부서에게 부여된 기능을 조직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 기능 조직에 대해서 우리가 수행하는 관리를 기능 관리라고 하고, 프로세스 관리는 이제 가치사슬 관점에서 이런 기능부들이 서로 연결돼서 어떤 가치를 부과시키는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치사슬 관점에서 각각의 기능을 서로 연결하는 것이 프로세스가 되고, 이 프로세스가 일관되게 갈 수 있도록 관리하는 활동을 우리가 프로세스 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능 관리 담당자, 즉 기능 조직을 맡은 관리자를 우리가 기능 관리자라고 하고, 즉 부서의 장이겠죠. 또 프로세스 관리를 맡은 관리자를 우리가 프로세스 관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서의 장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여러 개의 부서가 서로 어떤 플로우를 가지고, 프로세스를 가지고 엮여 있기 때문에 이 프로세스 관리자는 좀 더 기능 조직의 관리자는, 기능 관리자는 좀 차별된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조직들은 프로세스보다는 기능적으로 이렇게 분화가 돼서 부서별로 조직화되어 있죠. 근데 이 기능 조직이 커지면 사업 부문이라는, 즉 비즈니스 디비전이라고 부르는 것이 나타나고, 그래서 즉 기능 부문이 사업 부문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견기업이 되게 되면 이 사업부, 또 그보다 작은 기업에서는 팀이라는 그 단위 부서가 이제 이 기능 조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기업의 경우는 사업 부문을 제품 라인별로도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 부문장이 프로세스 전체를 책임지는 라인 오브 비즈니스에서 LOB 매니저이기도 하죠. 그래서 제품별 사업 부문으로 나눠져 있을 때 이 사업 부문장은 그 제품별 생산, 원재료 조달, 개발, 생산, 영업, 마케팅, 또 유통까지 독자적으로 다 책임지고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도 얘기가 돼 있지만, 우리가 기아자동차와 현대자동차가 우리 연부소는 같이 공유합니다. 그렇지만 생산과 판매, 유통망은 따로 독립된 법인으로 별도 운영하고 있으며, 또 이를 통해서 미국 시장에서는 이런 것이 기아자동차와 현대자동차 서로 아주 경쟁을 벌이고 있죠. 또 다국적 기업 같은 경우는 이런 사업 부문이 지리적으로 나누어져 운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사가 미국에 있는 기업이라면 유럽, 중동, 아시아 등으로 사업 부문을 나누고 독자적으로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업 부문으로 나눈다는 것은 뭐냐면 그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중요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 부문들은 서로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돼서 이게 그 각각 그 사업 부문이 해외 진출할 때 영업 조직 먼저 진출하고요. 그다음에 마케팅 조직, 그 이후에 그다음에 이어서 생산 조직과 기획 조직의 순으로 해외에 진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또 더불어서 이러한 일자리 창출과 시장 활성화가 이제 각 나라마다 다 중요한 정책이 되죠. 그래서 각각 정부는 세계 각국 정부들은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다국적 기업의 자국 내 공장 설치를 독려하기도 하죠. 특히 이제 시장 규모가 큰 중국이나
사회주의 국가, 대표적인 이제 베트남이죠. 베트남 또 인도네시아 이런 국가들이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산업의 흐름에 부응해서 제품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구분된 사업 부문이 확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해외 진출을 하게 되면 물류 비용의 절감, 또 제품 현지화를 통한 소비자 밀착 등의 이점이 있죠. 반면에 각 지리적으로 국가별로 서로 다른 문화의 차이가 있음으로 해서 어떤 문화의 수용 문제라든가 또 나라별 대정부 관계 관리의 어떤 차이가 좀 있죠. 그리고 통일된 브랜드 유지가 어렵습니다. 이런 등등이 난제로도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다양한 문제가 극복되지 못하면 한 나라에서 성공적인 사업 부분이 해외 딴 나라 갔을 때는 실패하기도 하죠. 네.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기업의 규모별로 어떤 기능 관리와 프로세스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슬라이드에 있는 그림은 내구성 소비재 제품을 생산하는 중견기업의 조직도입니다. 그래서 생산직을 포함해서 여기 생산 담당 중역이 오른쪽에 있죠. 생산직을 포함하여 종업원이 한 200에서 400명 정도의 대기업 수준 이전의 규모의 조직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직위로 보면은 최상단에 CEO, 사장이 있고 그 밑에 전무가 있고 전부로 시니어 바이스 프레지던트, 또 상무, 그 다음에 이사, 부장, 팀장, 직원 등의 순으로 이렇게 직위를 호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사회 구성원만을 이사라고 부르는 것이 이제 전반적인 추세이므로 이제 부장 다음에 바로 상무로 승진하는 경우가 이제 대체적이죠. 그래서 전형적인 조직은 사장이 제일 위에 있고 그 밑에 이제 재무 담당 중역과 영업 담당 중역, 그리고 연구개발 담당 중역, 그리고 생산 담당 중역 등이 이제 밑에 표준하고 있죠. 이런 규모의 조직에서는 이제 재무 담당 중역이 이 재무 담당 중역이 제일 왼쪽에 있는데 이 사람이 인사와 정보 시스템의 기능도 관장하는 경우가 이제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영업 담당 중역이 마케팅 담당 중역도 맡아서 홍보와 대외 협력 업무도 관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직까지 사업 부문의 조직으로까지 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이제 부서별 조직 형태가 일반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의 조직도는 규모가 좀 더 큰 대기업의 조직도입니다. 보통 종업원이 한 2,000명 이상으로 이런 규모의 기업은 제품별 LOB 조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이 대표이사로 해서 그 밑에 인사 담당 중역, 또 재무 담당 중역, 마케팅 담당 중역, 그 다음에 대외 협력 담당 중역, 정보 시스템 중역, 그리고 복수의 제품별 LOB 중역 등이 포진하고 있고, 또 시장별, 지역별 부서장의 보고를 받는 영업 총괄 본부장이 포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문장은 대체적으로 부사장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 기능이 제품별 LOB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 그림을 보면 이 사업 부문 레벨과 부서 레벨이 동급 부서로 혼재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개 인사나 재무, 정보기술 부서는 보통 즉 디파트먼트의 규모를 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 정도 기업의 규모는 제품별 사업부문 조직과 또 시장별 사업부문 조직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매출을 책임지는 부서가 우선 사업부문 조직으로 성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통 사업부문 조직의 부서장은 사전에 승인받은 예산 내에서 하위 부서장의 성과지표, 급여 책정, 신규 인력 채용 및 교육 훈련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역할과 권한이 거의 군대 조직을 본다면 사단장급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여주는 그 조직도는 더 규모가 큰 다국적 IT 기업의 매트릭스 조직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능별 부문장과 부문명과 부서 조직명은 임의로 지금 부여한 상태이고, 매트릭스 조직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단순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매트릭스 형태로 다국적 기업의 조직도를 그리는 것이 지금 여러분 슬라이드에서 보는 이런 조직도입니다. 좀 특이하죠? 행렬 형태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매출을 발생시키지 않는 나머지 조직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지원 조직이라고 하죠. 그런 지원 조직은 이 그림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이는 숫자들은 다 각 제품별 시장 또는 시장별 매출액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제품의 경우는 공공시장에서 50, 교육시장에서 51, 금융시장에서 52, 제조시장에서 53, 유통시장에서 54, 미디어 시장에서 55, 비영리시장에서 49에서 이 토탈액이 364라는 매출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전히 여기에는 지금 지원 조직이 표시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앞에 우리가 그 대기업 조직에서 살펴본 지원 조직으로서 인사총무라든가 재무부서 또 IT부서 이 마케팅 부서 등은 이 매트릭스 조직에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매출과 관계된 제품 LOB 조직, LOB 조직이 지금 왼쪽 칼럼에 모바일 제품부터 해서 OEM 사업까지가 이게 LOB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상단부에 공공시장, 교육시장 이것이 바로 지역별 조직을 나타내는 그래서 제품별 LOB 조직과 시장별 조직을 같이 하나의 매트릭스로서 표현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이 조직도에서는 9개 제품, 둘, 넷, 여섯, 여덟, 9개 제품을 둘, 넷, 여섯, 7개 시장에서 판매하는 조직 구조를 지금 매트릭스 조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매트릭스로 운영되는 기업은 보통 2만 명 이상의 인력으로 구성되고 보통 생산 기지가 다 해외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이사 회장직이죠. 휘하의 조직은 완전한 매트릭스 조직입니다. 그리고 기능별 총괄 경영자가 있고 프로세스별로도 총괄 경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 관리자와 프로세스 관리자도 나라별로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발달된 매트릭스 조직은 제품별, 기능별, 지역별 조직이 3차원 조직 구조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슬라이드 그림은 이런 매트릭스 조직을 3차원적으로 보여주는 분화한 개념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2차원적으로 제품과 기능별로 시장별이죠. 시장별로 해서 2차원적으로 표현했고, 그리고 이것을 각 지역별로 한국, 아시아, 미국, 유럽 등으로 해서 이런 매트릭스가 포개져 있는 그런 3차원 형태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기능 조직의 하나인 영업조직과 공공시장, 교육시장 이런 부분이죠. 그리고 제품시장, 제품 조직이요. 모바일 제품, PC 제품 이런 것들을 2차원 매트릭스로 나타난 다음에 다시 지역별로 여기 한국, 아시아, 미국, 유럽 등 이런 지역별로 해서 3차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화는 지원 조직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돼요. 예를 들어서 지원 기능 조직인 인서부서의 부사장은 각 나라별 시장의 지휘하에 있으면서, 그래서 이 나라별 시장을 우리가 제너럴 매니저라고 합니다. 제너럴 매니저 있으면서 본사 인사 담당 중역의 통제도 받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별 제너럴 매니저는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본사의 총괄, 기능 총괄 경영자와 프로세스 총괄 경영자의 합의하에서 자기의 인사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품 LOB별로 제품 사업 인력도 있고 또 지역 또는 업종을 맞는 시장 영업 인력도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가로와 세로의 매트릭스 조직은 예산, 인력, 매출 측면에서
가로의 총합과 세로의 총합이 일치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제품 에로비의 매출 총액도 지금 다 해보면 3,374, 요 뒤에 부분에 전체 앞에 거 말고 두 번째 뒤 그 매트리스를 보면은 제일 오른쪽 하단부에 3,374라고 되어 있죠. 이것이 시장별 매출 총액의 3,374원과 일치해야 합니다. 즉 가로 합계의 총합과 세로 합계의 총합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제품별 매출과 시장별 매출을 비교 검토해서 하게 되면 재무지표의 정확성과 달성 가능성을 검증하기 용이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목표, 예측치, 실적 지표를 제품 사업 부서와 시장별 영업 부서로부터 따로따로 접수하고 그것의 정합성을 확인하면 어떤 시장과 제품의 성과 지표에 갭이 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매트릭스 조직 구조는 운영이 매우 복잡하고 의사결정이 좀 지연되는 그러한 약점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이러한 조직 형태가 투자 대비 효익이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모에 걸맞지 않은 매트릭스 조직은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비용도 늘어날 뿐더러 업무 해결을 위해서 너무 많은 이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요구된다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규율 준수에 관한 통제력은 커지겠지만 시장에 대응하는 융통성이 좀 포기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규모의 성장을 이룬 경우가 아니면 그래서 매트릭스 조직을 구현하고 운영하는 것은 1차원 자일로를 2차원 자일로 조직으로 만드는 그런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그래서 더 융통성이 없는 관료주의적 조직을 생성하게 되는 그러한 우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정보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으면 정말 이 매트릭스 조직을 관리하는 것은 정말 어렵고 또 그 안에 조직원들 간의 의사소통은 더욱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매트릭스 조직은 기존 산업의 유지와 성장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스타트업 기업의 민첩성을 따라갈 수 없어서 어떤 신시장 개척에는 적정한 조직 모델로 적정한 모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공모함이 민첩하게 방향 전환을 할 수 없는 것처럼 현업에 있는 일부 경영자의 얘기 따르면 매트릭스 조직의 경우는 이게 보고해야 할 매니저가 여럿이라 일이 잘 안 되는 어떤 이유가 될 수도 있고 또 그거를 핑계로 삼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책임 회피와 권한 분산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고객 접점인 시장 영업 부서가 사업 책임과 의사결정의 권한을 우선적으로 갖는 것이 보편적입니다.